연마 회사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충돌한 것과 동일한 증상의 신체적 손상이 온 것 같다는 의사 소견입니다. 불이 꺼진 법정복도 누군가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긴장이 목을 조여오는 듯한 정적 속 흐릿하게 잡히는 실루엣, 그리고 들려오는 한 줄의 대사. 차에 치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JTBC 드라마 에스콰이어. 그 세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정의는 가려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분노를 머금은 채 울부짖고 화물차 기사는 억울함을 숨긴 채 고개를 숙입니다. 누구도 그가 정상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언론은 피해자 측의 눈물만을 조명하고 병원은 차에 치이지 않았지만 마치 치인 것 같은 증상이라는 불확실한 진단서 한 장으로 세상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다시 불편한 사건을 맡게 된 율림 송무팀. 윤석훈과 강여민은 이번에도 같은 팀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싸움이 됩니다.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화물차는 멈췄고 아이는 차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차에 치인 것과 같은 외상 후 증상이라는 소견을 남기죠. 어머니는 화가 납니다. 기자가 찾아옵니다. 공론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법정은 차가워집니다. 진실은 따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태섭은 말합니다. 윤석훈은 계약을 따오지 못해. 남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만 잘해. 그게 전부야. 그 말은 석훈의 심장에 박힌 듯 맴돕니다. 승률은 높아졌지만 그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동료는 없고 후배는 낯설고 위에서는 감시만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석훈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증명해온 사람이니까요. 다만 이번엔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싣고 정해진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은 평온했고 차 안은 조용했으며 사고가 날 징조는 단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심 골목 어귀에서 어린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차는 급제동을 걸었고 타이어는 바닥을 찢을 듯한 소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기사는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했지만 병원 진단서 한 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차에 치이지 않았으나 외상 후 증상으로 치료 필요. 의학적 언어는 기사의 억울함을 삼켜버렸고 어머니의 눈물은 곧 여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림 송무팀. 윤석훈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읽고 CCTV를 반복해서 돌려봅니다. 정상 제동이 맞아. 회피도 적절했고 접촉도 없어. 그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효민은 다릅니다. 아동의 상처 앞에서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치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해도 되는 걸까요? 그녀는 법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그녀에게 그 질문은 단지 혼란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날 회의실. 효민은 조심스레 자신의 의견을 꺼냅니다. 차에 치이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태섭은 조롱 섞인 표정으로 웃습니다. 그게 내가 할 소리냐? 우리가 감성팔이하려고 변호사 하는 거야? 그 말에 효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말문이 막힌 그녀 곁에서 윤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 대신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줍니다. 도심 CCTV 4개를 모아놓은 분할 영상. 거기엔 확실한 제동 거리와 정확한 회피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야. 하지만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심을 끌어낼 수 없어. 석훈의 말은 단호하지만 어쩐지 조용한 위로처럼 들립니다. 며칠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아이는 아직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에도 가지 못합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화물차 기사. 그는 진실을 알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회적 낙인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효민은 밤새 잠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꺼내 듣습니다. 기사가 효민에게 했던 말들. 난 정말로 그 아이 안 다치길 바랐어요. 그날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차를 더 빨리 세웠다면 그 아이가 안 뛰어들었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그 말이 뇌리에 맴돕니다. 그리고 효민은 깨닫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누군가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엮어 억울함조차 스스로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을. 다음 날 효민은 다시 석훈에게 조심스레 말합니다. 저 이 사건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석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사건의 중심을 놓치지 마. 감정은 도구가 아니야. 하지만 감정이 빠진 진실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 효민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노트를 꺼내듭니다.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눈빛엔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율림의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은 환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잔뜩 무겁다. 회의 테이블에 앉은 파트너들 사이로 침묵이 짙게 깔린다. 그 중심에서 고태섭은 말없이 노트북을 닫는다. 그리고 석훈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낸다. 이번 사건 또 내가 맞는 거야? 계약도 따오지 못하는 사람이 회의실 안이 술렁인다. 기껏해야 회의 시작 3분째였지만 공기의 온도는 급격히 낮아진다. 석훈은 그 말에 어떤 표정도 짓지 않는다. 하지만 팀원들의 눈이 동시에 그에게 쏠린다. 고승철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회의록을 넘긴다. 침묵은 동의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다. 그저 파트너 중 누구도 태섭의 말을 반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석훈을 더욱 고립시킨다. 율림 로펌. 겉으로는 냉정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전문 조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감정과 이해관계, 정치와 야망이 뒤섞인 복잡한 인간의 장터다. 태섭은 로펌의 대표 고승철의 아들이자 언젠가는 대표 자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내정된 인물. 석훈과 같은 실력주의자가 성장을 이어가며 내부 입지를 넓히는 것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위협이다. 실력만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순 없어. 실력은 보여주면 끝이지만 사람은 끌어모아야 하거든. 태섭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시작한다. 신입들 중 몇 명은 이미 태섭의 라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고 어쏘 변호사 중 몇몇도 눈치를 보고 있었다. 한편 석훈은 여전히 단독 플레이어다. 사건을 맡으면 뛰어나게 해결하지만 계약을 따오진 않는다. 누군가와 친하지도 않고 사람을 포섭하려 들지도 않는다. 효민은 그런 석훈의 태도가 처음엔 차갑고 무뚝뚝하게만 느껴졌지만 점점 이해하게 된다. 그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를 지키고 대신 아파하고 책임까지 떠안으려는 사람이기에 감정을 함부로 나누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율림은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자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깊어진다. 태섭은 자신이 따온 외부 자문 계약을 일부러 석훈에게 넘긴다. 표면상으로는 양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씌우기 위한 덫이다. 이 사건 내가 맡아봐. 실력 좋다며? 결과가 어찌 되든 책임은 내가 져야겠지? 그 말에 효민은 조용히 태섭을 바라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 로펌은 단순히 법과 정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고승철은 조용히 석훈을 부른다. 그리고 말한다. 자네 덕분에 이 로펌 최근 몇 년간 승률이 최고야. 하지만 내가 자네를 지켜줄 순 없어. 이건 법이 아니라 정치니까. 석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익숙한 말이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실력으로 위로 올라올수록 더 많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그 순간 효민이 회의실로 들어온다. 숨을 헐떡이며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내민다. 선배님, 이 계약서 이상해요. 상대 병원 계약 조건에 빠져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석훈은 눈빛을 바꾼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한다. 좋아. 이걸로 반격하지. 하지만 그 반격이 성공하더라도 그의 등 뒤에는 이미 태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사건을 이겨도 로펌 안에서는 질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석훈이 마주한 진짜 법정이었다. 늦은 밤, 율림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흐르듯 지나가고 효민은 한 장 한 장 계약서를 되짚는다. 효민은 회의실에서 다시 석훈과 마주한다. 이 조항, 이전 병원 사건과 다르게 빠진 게 있어요. 고의 누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짧은 한마디. 그동안 어떤 칭찬보다 듣기 힘들었던 그 말에 효민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정. 기자는 또다시 방청석에 앉아있고 피해자 가족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억울함이 침묵으로 묻히지 않았다. 석훈은 조용히 판사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충돌이 아닙니다. 피하거나 세우거나 멈춘 기록이 아닙니다. 아이가 뛰어들었을 때 운전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진실은 증거에 남았고 그 증거는 이 법정 위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효민은 그 말이 단지 의뢰인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말자고. 재판이 끝나고 석훈은 피고인에게 조용히 말한다. 당신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세상이 그걸 늦게 알았을 뿐이에요. 피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효민은 문득 자신이 왜 변호사가 되기로 했는지를 떠올린다.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고
누군가의 억울함에 먼저 손을 내밀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그 뜻을 처음으로 조금 이루고 있는 기분이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기록지는 닫히고 재판장은 퇴장했습니다. 모든 말이 끝난 그 순간 남겨진 건 몇 줄의 판결문과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억울함이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 효민 역시 여전히 허둥대고 상처도 쉽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서로를 마주보는 그들의 눈빛엔 미세한 변화가 깃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신뢰할 수 없었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를 일의 파트너를 넘어 감정의 증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섭은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겉으론 실수 없는 웃음을 보이지만 석훈을 향한 시선엔 서늘한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로펌은 실력만으로 운영되지 않아 그가 말했던 그 문장이 다시 머릿속을 떠오릅니다. 율림의 내부는 조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승철의 입장은 여전히 알 수 없고 권나연은 묵묵히 석훈의 전략을 지켜보지만 아무 말 없이 한 발 물러섭니다. 이 로펌 안에서 누가 진심을 지켜내고 누가 권력을 차지할 것인지 그 싸움은 지금 막 시작된 것뿐입니다. 그날 밤 효민은 처음으로 메일함을 정리하고 자신의 노트를 꺼내 기록을 남깁니다. 진실은 때로 상처를 남기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비로소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도대체 사랑은 언제부터 이토록 많이 소송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연인, 가족, 아이, 기억, 신뢰,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용서. 누군가는 소송으로 사랑을 끝내려 하고 누군가는 소송으로 사랑을 다시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법정 위에서 사랑이 끝나는 순간 인간의 진심은 다시 시작됩니다. JTBC 토일 드라마 에스콰이어 3화 예고편 뇌피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다음 회에서는 더 깊은 상처와 더 뜨거운 진심이 우리 앞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진실을 안고 법정 위를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